오늘 이 시간에는 구관이 명관이다. 시장 분위기 서서히 바뀌고 셀트리온 공매도와 공방전. 자, 그럼 무엇을 알아볼 것인가? 첫 번째, 코스피 신고가 이어질까? 지수 전망. 두 번째, 시장 판도는 예상대로 변하고 있다. 세 번째, 셀트리온 공매도 세력과 공방전 중. 네 번째, 셀트리온 그룹주 이번에는 다르다. 주천의 주식시황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천입니다. 미국 시장은 고용지표에 대한 눈치보기 장세가 연출이 되면서 양시장 모두 강보합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미국 시장도 현재 답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방향성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상황이죠. 물론 주말에 나오는 고용지표라든가 그리고 6월 16일 열리는 FOMC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한 눈치보기로 나타나고 있지만 경제 상황들이 좋아지는 상황으로 나오기 때문에 결국은 상향적으로 방향을 잡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 시장은 오늘 강력한 모습이 연출이 됩니다. 코스피 지수 3247포인트죠. 종가 기준으로서는 3249포인트가 고점이거든요. 장중에는 이를 돌파를 하면서 3258포인트까지 가는 모습이었죠. 또 장중 고점은 지난 1월 11일 날 3266포인트인데 어쨌든 추세적으로 방향성으로는 신고가 형태로 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죠. 물론 당장 내일부터는 주춤주춤 하면서 조정이 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이것은 숨고르기 형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좋은 모습이다. 따라서 생각보다 조금 빠르게 시장이 치고 나가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일단 고점을 돌파를 해놓고 또 조정이 나오면서 힘 조절을 다시 하고 그 이후 이제 6월 16일 전후로 해서 본격적인 상승 추세가 나타날 수 있는 상황들은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었고 코스닥 지수 역시 지난 5월 고점이죠. 993포인트 근접을 하면서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 모습. 따라서 양시장의 지수 측면에서는 내일 좀 조정 나오고 이래도 전혀 문제없는 상황으로 강세 기조는 이어질 것이라는 측면으로 접근을 해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이 이렇게 강세가 나오는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공매도 비중은 크게 늘어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코스피가 금액 비중으로 2.22%인데 어제보다 오히려 조금 줄어드는 모습이죠. 그리고 코스닥도 1.02%입니다. 지난 2019년에 양시장을 합쳐서 거래대금의 공매도 비중이 6.46%였거든요.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이죠. 최근 들어서의 상황들은 공매도에 대한 우려가 이제는 조금 의미가 약해지고 있는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의 움직임 다시 또 2373억 거래소에 매수 우위잖아요. 코스닥에서도 1400억 이상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리 예상을 했듯이 서서히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 매수한 종목군들을 보면은 삼성전자가 무려 4340억이잖아요. 집중적으로 몰리는 상황이 나타났고 SK하이닉스, SK이노베이션, 삼성 SDI, 기아 그리고 LG화학,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들어가 있죠. 이러한 상황으로 매수를 하는 모습들인데 외국인들의 움직임 속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그동안 조정을 받았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쪽과 2차전지 쪽과 이런 쪽의 성장주 맥락군들이 다시 움직이는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 오늘 전개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매도한 종목군들을 보면 포스코, 두산중공업, 대한항공, 삼성엔지니어링 등 그동안 좀 올라갔던 종목군들이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LG생활건강, HMM, KB금융 같은 맥락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외국인들의 움직임은 예상을 했던 대로 외국인들의 패시브 자금들이 움직이는 상황들이잖아요. 지수를 추종하는 지수 측면이기 때문에 당연히 시가총액 1등, 2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러한 개념으로 이 방향이 조금씩 틀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 자금 규모도 상당히 큰 관점으로 접근이 될 수 있다. 서서히 이제부터 6월부터는 들어오는 관점으로 접근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이미 미리 드린 바가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액티브 자금 역시 종목별로 순환을 돌리면서 나름대로 계속 진행이 될 것입니다. 어쨌든 외국인들의 움직임들이 시장이 이제 우호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나타나고 있는 상황으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중요 종목군 살펴보게 되면은 삼성전자가 오늘 외국인들의 4,300억 매수 우위고 공매도는 0.59%잖아요. 조금 늘어나는 상황이 나왔지만 모양상으로 봤을 때는
때는 여기서 주춤주춤 하는 모습이 나오다가 결국은 오늘 강하게 치고 나가는 모습이 연출이 됩니다. 물론 내일 뭐 조정이 조금 나올 수는 있겠지만 바닥을 탈출해 나가는 모습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뭐 조정 받더라도 조정 후 재상승, 이러한 측면으로 충분히 접근이 될 수 있는 부분이죠. 카카오는 앞에 고점이기 때문에 주춤거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물론 조정받는 과정을 좀 보고 다시 상황을 봐야 되겠죠. 외국인들 84억 매도, 공매도 비중은 1.91%인데 뭐 크게 증가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현대차도 오늘 양호한 모습이 연출이 됩니다. 그러나 고점에서는 자꾸 조금 밀리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이것은 뭐냐면은 단기적으로 좀 올라왔기 때문에 숨고르기 과정의 측면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조정을 조금 받게 되면은 충분히 또한 재상승은 가능한 상황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외국인들 85억 매도죠. 공매도 비중은 3.02%, 뭐 크게 증가하는 모습이 아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LG화학이 지금 바닥 다지기 과정 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고 바닥을 지켜나갈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으로 접근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의 구도가 바뀌어 나가는 상황들을 우리가 미리 좀 예상을 했던 바가 되겠습니다. 지금 테이퍼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리 말씀을 드렸듯이 이번 FOMC에서 테이퍼링에 대한 논의가 나올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과정들이 나오면서 8월달 잭슨홀 이때 이제 공식적인 언급이 나올 것이고, 또 12월 달에는 공식적인 발표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됐는데, 이것이 역으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제는 이러한 과정들이 경기가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양적 완화를 줄이면서 테이퍼링을 한다 해가지고 돈을 완전히 안 푸는 것이 아니에요. 풀기는 푸는데 조금씩 줄여나간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경기 상황을 계속적으로 보면서 돈을 조금 풀었다가 다시 조금 쪼았다가 이런 어떤 과정들로 나타나는 것이 테이퍼링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고, 과거의 상황들을 보시면은 지난 2013년에 테이퍼링이 2013년 5월 달에 언급이 되고 2013년 12월부터 본격적으로 테이퍼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느냐 이런 부분들인데요. 이 파란색 선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준의 총 보유 자산이 늘어나면 당연히 위로 올라가는 것이죠. 그러면은 연준의 보유 자산이 늘어난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시중에 있는 채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연준이 산다는 이야기죠. 사고 대신에 돈을 주는 거니까 시장에 돈을 푸는 개념이 됩니다. 따라서 그 이야기는 연준이 채권을 샀기 때문에 연준이 가지고 있는 보유 자산은 당연히 늘어나는 구도죠. 이런 과정으로 쉽게 해석을 하시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연준의 보유 자산이 늘어난다는 이야기는 다시 말씀드리면은 시장에다가 돈을 그만큼 푼다, 유동성을 확대한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이후에 그럼 어떻게 됐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 이후 시점을 보시면은 그 이후에도 2014년 9월까지도 이 파란색 선이 위로 올라가잖아요. 계속적으로 돈을 풀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테이퍼링이 공식적으로 시작된다 해가지고 경기 상황에 계속적으로 좋게 하는 과정으로 가기 위해서 조금씩 또 풀고 이런 상황이고, 경기가 이제 완전히 좋아지게 되면은 더 이상 돈을 풀 필요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이것은 역으로 이제는 호재다. 이제는 금리 상승, 물가 상승 이러한 부분들이 역으로 악재가 아니고 호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경기가 본격적으로 좋아지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움직임, 특히 5월 한 달 동안에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공매도를 9조 4천억입니다. 전체 코스피에서의 매도는 8조 4,900억이었는데 훨씬 공매도가 많았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전체 매도에다가 공매도가 더 포함이 돼버린 것이죠. 이런 상황이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의 개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5월 우리 시장이 어떤 상황이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5월 3일부터 6월 1일까지 상황을 보더라도 코스피 오히려 2.4% 올랐다는 이야기죠. 코스피 200도 1.9% 올랐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코스닥도 1.1% 오른 것이고요. 코스닥 150 정도만 0.4% 하락을 한 것이죠. 그렇다면은 사실 이번 한 달 동안의 공매도 재개는 시장에 큰 영향은 없었다는 것은 우리가 데이터 수치로 좀 인정할 것은 인정을 하자 이런 부분이죠. 물론 앞으로의 진행 상황은 더 두어 볼 대목이긴 합니다만은요. 그 다음에 종목별로 보더라도 공매도 거래 대금이 가장 많았던 삼성전자 1.1%밖에 안 빠졌죠. 그러니까 크게 빠진 것은 LG화학 정도입니다. 리포트가 나오면서 공매도의 직격탄을 좀 맞은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러나 지금 LG화학이 많이 빠져서 바닥에 있는 상황이지만 더 이상 안 빠지잖아요. 이런 측면도 생각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고, 셀트리온도 2.4% 오히려
요 기간 동안 올랐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비중으로 봤을 때도 5.5% 이런 정도잖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일부 종목별로는 영향은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특히 셀트리온은 여기서 바닥권이기 때문에 우려하실 필요 없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공매도에 대해서 1개월 동안의 상황을 시장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셀트리온과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이 세 종목에 대한 종목별 공매도에 대해서는 제가 내일 이 시간에 상세하게 한번 분석을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시장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이번 한 달은 공매도의 영향이 다행히 별로 없었다. 앞으로 상황은 물론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시장의 모습은 우리가 예상을 했던 대로 서서히 이제 이쪽이죠. 성장주 쪽으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화면은 제가 매일 거의 보여드리기 때문에 매일 보시는 분들은 이 화면은 이제 다 외우셨겠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5번, 6번이 이제 거의 8분 능선 쪽으로 가는 상황이다. 미리 말씀을 드렸고, 이쪽에서 미리 움직인 것이 카카오가 이미 신고가 형태로 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쪽도 따라갈 것이다. 대부분 바닥권이다. 어쨌든 이쪽이 먼저 움직였고, 카카오를 필두로 한 소프트웨어 언택트 관련주들이, 그 다음에 오늘 모습으로서는 삼성전자에서 반도체가 움직이면서 또 자동차가 따라가고 2차전지는 바닥에서 다시 출발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바이오 역시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상황이라는 측면에서 접근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시장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6월 16일을 고비로 해서 본격 상승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한번 신고가가 나갔다가 조정받았다가 뭐 이런 과정들로 가면서 나가는 그러한 상황이고, 의외로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짧은 조정 이후에 바로 치고 나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6월 16일까지 안 기다리고 미리 시장을 움직이는 성향이 강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이 성격이 급하죠. 좀 빨리 움직입니다.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고 내려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빨리 움직일 가능성도 있다는 측면에서 접근을 해 주실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시황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셀트리온에 대해서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셀트리온이 보합선으로서 시장에 비해서 못 움직이니까 또 화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셀트리온을 외국인들이 49억에 매도를 했습니다. 장중에 매도 규모가 컸는데 막판에 가서 매도가 줄어드는 모습이었고, 특히 오늘 움직임을 이렇게 보시면 공매도가 오늘 크게 늘어나는 모습이죠. 82,000주인데 비중이 16%니까 2019년에 일평균 공매도 비중만큼 늘어나는 상황이 됩니다. 이미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듯이 공매도 세력들하고 지금 여기서 치열한 싸움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어쨌든 여기서 한번 꺾어 내려서 공매도 세력들이 치고 나가겠다, V자로, 이런 지금 움직임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은 본격적으로 움직이죠. 8만 주 넘게 공매도를 하면서 꺾어 내리는데 잘 안 내려갑니다. 예, 그렇습니다. 잘 안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고, 기관들이 오히려 또 매수를 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5만 주. 그래서 전체적으로 외국인들 매도는 18,000주에 그치는 상황이 되었는데, 오늘 창구별 움직임을 보면은 다 보이죠. 이 공매도 세력들의 움직임이 오늘 아침에 이 모간 스탠리가 아침 9시 출발부터 매도로 들어오기 시작을 하고, JP 모간이 같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JP 모간은 10시 54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빠져나갔어요. 그런 다음에 모건 스탠리는 오후 2시 2분이죠. 2시 2분까지 계속해서 매도를 하면서 3만 주에 매도를 합니다. 그리고 JP 모간은 10시 54분까지 16,000주 매도를 했고, 그리고 2시 4분부터 누가 들어오냐면 메릴 린치가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2시 4분 이후부터 해서 메릴 린치 쪽에서 44,000주 매도를 했습니다. 다 아시잖아요. 메릴 린치, 모건 스탠리, JP 모간 주 공매도 세력들이잖아요. 창구들이잖아요. 자, 이와 같이 힘을 합쳐서 하루 종일 매도를 공매도를 하는 모습이 눈에 다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안 밀리는 상황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지금 공매도 세력들이 적극적으로 어쨌든 간에 치열하게 지금 나오고 있지만 생각만큼 잘 안 밀리죠. 이렇게 되면은 후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니면은 내일 한 번 더 강력한 공매도가 나오면서 한 번 더 꺾어내리는 상황들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상황들이 5월달 들어서 이들이 매도한 공매도한 부분들의 어떤 평균 가격하고의 개념이 접근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한 부분들은 제가 내일 상세하게 데이터를 보여주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번 공매도의 싸움에서는 우리 셀트리온 쪽이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측면으로 접근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공매도 세력들은 여기서 고민 중이죠. 고민 중입니다. 억지로 끌어내려도 잘 안 내려가는 상황들이 나오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가격대에선 셀트리온이 워낙에 저평가 상태잖아요. 그렇다면 일부 후퇴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이고, 오히려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결론은 쇼커버링을 어느 정도는 또 할 수밖에 없는 공매도 세력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섭섭하실 필요 없고, 내일 또 다시 속임수로 좀 밀리는 상황이 나와도 전혀 우려하시거나 겁내실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 개념에서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인데,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조금 다른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최근 외국인들이 매수 쪽으로 계속 나오고 있고, 90억의 매수 우위 76,000주 원을 매수를 했고, 공매도는 28,000주의 비중으로도 5%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 상황이 나오고, 특히 창구별로 보시더라도 오늘 UBS 쪽에서 30,000주 혼자서 다 사버리고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헬스케어는 지금 공매도 쪽에서는 일단 아직 이쪽은 아니다, 이런 측면이죠. 왜냐하면 잔고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요. 따라서 마찬가지 개념이죠. 여기서 좀 뭐 더 밀리는 상황이 나오더라도 전혀 우려할 상황이 아니란 말씀이고, 그 다음에 제약도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오늘 49억 매도를 보이는 외국인들의 모습인데, 전체 거래량 규모가 워낙 작다 보니까 13,000주가 나왔지만 비중은 14%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거래량에 비해서 이것을 봤을 때는 비중 자체는 높지만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창구별로 움직임을 보시면은 오늘 UBS에서 8,900주를 매수를 하잖아요. 모건 스탠리에서 약간 사는 모습이고, 매도하는 쪽으로는 또 역시 JP 모간이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셀트리온을 중심으로 한 공매도 세력과의 이번 공방전에서는 크게 우려할 상황이 아니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가격 개념에서 저평가 상태이기 때문에 공매도를 극복할 수 있다는 측면으로 접근을 하시면서 우려할 상황이 아니라는 측면으로 접근을 하시고, 오히려 내일 밀리면은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측면으로 해석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플라이마의 실적은 이제 본격적으로 올해부터 나오는 것이고, 이에 따라서 우리가 지나치는 레키로나주 개념, 물론 레키로나주는 시간이 지나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유플라이마를 필두로 한 다른 제품들의 실적을 예의주시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강조를 드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는 바닥권에서의 움직임이고, 또한 속임수가 나오고 이런 상황들이 나오더라도 전혀 개의치 마시고 굳건하게 보유하는 전략으로 나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